타겟을 이제 사용할 때 어색한 답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도 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셨나요, 혹시? 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걸 인터넷에서 많이 봤고, 네. 저 또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누리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누리쌤이 주신 질문 그 117개 리스트에 답변하면서 제가 조합해서 합치거나 또 아니면 표현을 조금 더 제가 했을 때 녹여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졌던 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해서 툭 치면 이제 누가 나 템플릿 1번 이러면 바로 템플릿이 나올 정도로 되게 발달했고 여러 번 그 실제로 117개에 적용해가지고 해다 보니까 어설픈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이제 템플릿은 전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노리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득점에서 사실은 더 초고득점으로 가신 수험생분을 모집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고 듀오링고 시험 준비 중에 120점에서 계속 점수가 안 오르다가 컨설팅 수강 후 열흘 만에 125점 달성에 성공한 K라고 합니다. 오, K님, 야, 120점이었는데 125점 나온 거예요, 열흘 만에? 네. 그러니까 컨설팅 하기 전에 두 번 응시를 했는데 두 번 다 120점이 나오다가 컨설팅 듣고 난 다음에 알려주신 것만 따라했는데 5점이 올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120점만 두 번에 125점 받아가지고 목표 점수가 원래 125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딱 125점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이제 프랑스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프랑스에서 어떻게 그럼 듀오링고 테스트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듀오링고 테스트 자체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지도 그렇게 막 오래된 것도 아닌데 한국에도 안 알려져 있고 저는 또 외국에 있다 보니까 뭐 응시서를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어방을 산다든지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리 선생님이 그 예스24나 또 그런 데서 듀오링고 테스트 고득점 비법서 책을 또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계셔가지고 그걸 정독하고 준비를 했고 또 점수가 안 오르는 부분은 누리쌤 1대1 고득점 컨설팅을 수강해서 해결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역시 이제 해외에 계셔도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또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스24 그렇죠. 전자책으로도 이제 우리가 출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또 해외 거주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K님처럼 프랑스, 독일도 계시고 또 미국, 영국, 뭐 호주 많이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이제 공부도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걸로 일단 뭐 점수가 올랐냐 안 올랐냐 이게 또 중요한데 그러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보셨나요, 컨설팅을? 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랑스 거주여도 이제 온라인 줌 미팅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은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시간 차이가 8시간이나 나는 거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시차 때문에 있는 시간 조정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컨설팅 전 미리 누리쌤께서 제 영어에 지금 어떤 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해보고 또 실제 테스트와 같이 라이팅을 미리 문제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드렸더니 사전 과제를 바탕으로 저한테 딱 맞는 PPT를 만들어 주셔서 실력을 점검하고 또 한 문장 한 문장 라이팅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표현을 또 익힐 수 있었고 평가 덕분에 제 장단점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얘기해 주셨던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 컨설팅 수강의 어떤 그 과정을 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사전 자료를 토대로 또 설문지 작성도 해주셨는데 되게 꼼꼼하게 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전에 미리 이제 그 사전 과제 보내주신 거를 좀 많이 분석을 좀 해보면서 어떠한 수험생분의 스타일이신가를 이제 보는데 잘 써주신 만큼 저도 이제 잘 파악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답변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더 우리는 라이팅 답변 워낙 잘 하셨는데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보완점을 말씀을 드려봤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 개인님께서 중요했던 건 이게 5점, 마지막 5점이 안 올라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올릴 수 있었나요? 사실은 4개 영역 다 모두 거의 다 고른 점수여가지고 오히려 어디를 올려야 될지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누리님께서 전략적으로 어떤 거에 집중할지 컨설팅 과정에서 알려주셨고, 또 저는 라이팅에 있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영어 에세이를 쓴 적이 많은데 오히려 이게 제 스스로 그냥 쓰고 저 혼자 그냥 제출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나쁜 습관도 계속 생기고 자주 틀리는 문장 구조,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문장이 단조롭고 비슷한 문법 문장만 구사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리님께서 분석해 주시기를 습관화되고 정형화된 구조가 고득점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병목이었다고 분석해 주셔가지고 컨설팅 이후에 스피킹, 라이팅 모든 템플릿 5개 이상의 템플릿을 받아서 부족했던 문장 구조의 다양성을 채웠어요. 또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제대로 쓸 수 있는 비유나 인용 같은 걸 영어로는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고급한 아카데믹한 표현도 충분히 채워주셨고요. 또 메일로 공유해 주신 것 중에 기출 예상, 스피킹, 라이팅 117개나 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켜놓고 혼자 시간 재면서 연습했던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 템플릿을 체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야, 정말 그 점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이제 점수가 프로덕션 점수도 잘 나왔거든요. 우리 오버롤 점수도 120점이면은 정말 좋은 점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영어 에세이를 좀 써보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단조로운 구조를 조금 많이 써가지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고급적인 어떤 표현으로 좀 바꾸셨던 게 중요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그러면은 이제 활용을 하면서 점수를 조금 더 올리고 또 그걸 이제 적용하는 연습도 해주신 건데, 템플릿을 실제로 시험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전보다 말이 잘 나왔나요? 어떻게 생각이 좀 드세요?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제가 그 시험 상황이 되다 보면 시험 자체도 긴장이 되고 또 한 번도 살면서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템플릿을 내뱉는 동안 혹은 작성하는 동안 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이게 생소한 주제의 질문이 나오면 야, 이거 진짜 이거 한국어도 답변 못하겠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템플릿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템플릿 얘기하면서도 막 머리를 엄청 쓰신 것 같아요. 무슨 말 하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템플릿을 이제 사용할 때 어색한 답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도 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셨나요 혹시? 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걸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고 네. 저 또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줌으로 그때 컨설팅 받을 때도 누리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리쌤이 주신 질문 그 117개 리스트에 답변하면서 문제에 따라서 누리쌤이 주신 템플릿이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으면 취사 선택해가지고 제가 조합해서 합치거나 또 아니면 표현을 조금 더 제 방식대로 녹여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졌던 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2번의 시험을 치르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해서 툭 치면 이제 누가 야 템플릿 1번 이러면 바로 템플릿이 나올 정도로 되게 달달 외웠고 여러 번 실제로 117개에 적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설픈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이제 템플릿은 전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너무 좋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 많이 하셨던 이 어색한 답변의 템플릿 활용. 근데 오히려 이런 어떤 답변 템플릿을 활용하면서 이 템플릿도 나의 스타일로 조금 더 바꿔보면서 발음하기도 좀 편하게,
조금 더 구조를 조금 보완해 보면서 더 공부를 해보신 것 같아요. 물론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한 것도 있겠지만 내 걸로 조금씩 보완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템플릿을 활용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색해 보일 수는 있어요. 안 써도 되는 건데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써봄으로써 우리는 뭐가 좋은 거죠? 점수에 좋다. 왜냐면 뭐 어디 막 논문 제출해가지고 이 템플릿이 맞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점수를 받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활용해보는 게 좀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게 누가 이제 툭 치면 템플릿 나올 정도로 연습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누가 실제로 친 건 아니죠. 그냥 얘기하신 건 연습을. 그죠? 네. 이야, 그럼 템플릿을 거의 진짜 막 꿈에도 막 누구는 막 나올 정도로 연습 많이 하신다 그러고 거의 자고 일어나서 딱 정신 없을 때 템플릿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막 리마인드 하신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케이님만의 어떤 템플릿을 잘 암기할 수 있었던 방법이 좀 따로 있었을까요? 내가 했던 방법 중에? 저는 템플릿을 그냥 백지에 계속 써보고 또 그리고 워드 창을 켜놓고 그리고 그 자동 코렉션 기능을 끈 채로 그냥 계속 타자를 치면서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봤고 손으로 써서 외웠던 이유는 그냥 제가 손으로 쓰는 거에 되게 익숙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손으로 쓰다 보면 철자가 어디서 틀리는지 내가 템플릿의 어떤 부분에 철자를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어떤 분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암기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백지에다가 쓰는 것만큼 솔직히 고통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이게 내 머릿속에 없는 거는 절대 못 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쓰는 이유가 정말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작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암기 방법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점수가 프로덕션이 135점이라는 초고득점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요? 저는 사실 아카데믹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전에 토플도 공부를 해봤고 IELTS도 공부를 했고 실제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정형화되게 좀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에는 전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걸 질문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생각나더라도 약간 친구한테 일상적으로 말하듯이 말할 수 있지 아카데믹한 요소를 어떻게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진짜 질문을 드렸었는데 상황별로 그러면 이런 유형의 질문이 나왔으면 이 템플릿을 쓰시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다른 템플릿을 쓰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진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시험 중에서도 개인적 경험을 묻는 질문이 계속 나와가지고 조금 솔직히 당황을 하기도 했는데 스피킹 라이팅 모드에서 나왔는데 템플릿 문장을 말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할 시간도 벌었고 솔직히 제가 생각한 답변의 질적 퀄리티는 막 20살 이상의 대학생이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대답하는 것처럼 질적 퀄리티는 되게 높지 않았지만 템플릿 덕분에 충분한 길이랑 난이도를 오히려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진묘사 템플릿이 정말 저는 크게 도움받았는데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왼쪽 뒤에는 이게 있고요, 가운데는 이게 있고요, 색깔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정신없이 말하다가 심지어 문장 중간에 끝났는데 템플릿에서는 구체적인 답변 순서랑 또 문장 구조의 수준도 되게 멋지게 수식을 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프로덕션이 135점이나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다 누리쌤 템플릿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두 번의 앞선 시험에 있어서는 프로덕션 점수가 막 널뛰었었는데 이거는 누리쌤 덕분에 조금 더 안심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도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누리쌤 템플릿 덕분에 그 135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드리네요. 근데 이제 또 템플릿을 진짜 우리 케이님께서 최대한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공부량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질문의 어떤 타입, 경험을 묻는 질문, 뭐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이미 또 잘 파악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전달드렸던 거를 공부해 주시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5점의 프로덕션까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버롤 점수 125점도 이제 목표 점수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대학교 다니시지만 이후에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듀오링고를 공부하셨던 목표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 여름학기, 계절학기를 들으려고 듀오링고를 준비했고요. 또 프랑스 현지에 있다 보니까 저는 유럽의 대학원들을 많이 컨택하게 되는데, 실제로 유럽의 대학원들도 거의 다 이제 120점 이상권 이런 식으로 듀오링고를 인정해주는 추세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여름 계절학기를 듣기 위해서 듀오링고 점수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반년 이후에 대학원 지원을 위해서 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제가 기억한 게 맞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시다가 교환학생을 프랑스로 가시고 지금 하버드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서 듀오링고 공부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야, 정말 혜님 정말 똑똑하신가 보다. 그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도 계속 해주시고 그거를 또 이미 지금 이루고 계신 거잖아요. 프랑스도 하고 하버드도 하고, 그렇죠? 예. 그 합격은 되신 건가요, 혹시? 네네네. 오, 축하드려요. 야, 감사합니다. 출국기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걸 기다린다고요? 출국기 아, 출국. 있는 상태. 이야, 프랑스에서, 근데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이제 또 오히려 미국으로 이제 가시면은 영어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절학기를 이제 하버드에서 듣고 그 다음 이후 과정도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이제 이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국 대학원이나 미국 대학원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듀오링고 이제 125점 혹은 120점 이상이면 이제 문제 없이 잉글리시 프로피션시가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벌써 대학교 졸업에 대학원까지 생각해서 듀오링고 테스트를 받은 것도 일석이조네요, 정말. 네. 네. 너무 진짜 현명하게 시험 준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듀오링고 테스트 유효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플라이 하시는데도 이후 과정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학원까지 좀 진학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분야가 좀 대학원이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분야일까요? 분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취업을 실제로 해외에서 하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랑은 학년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유럽 대학은 3년제다 보니까 석사를 가는 게 되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또 현지 대학원을 나오는 게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원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아무리 대학에서 썼다고는 하지만 현지에서 쓰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또 제 영어 실력도 또 높여서 또 회사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대학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K님 진짜 뭐 몇 수 앞을 이미 보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이제 생각만 해도 대단한 건데 또 실천까지 하시니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이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더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듀오링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응시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응시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토플이나 뭐 IELTS 같은 시험보다 조금 더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실제로 제 시험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누리 선생님께서 뭐 컨설팅이나 오일 학습 플래닝에서 여러분께 코치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충분히 목표한 것 혹은 더 이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고,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듀오링고 시험 전에는 제 객관적으로 12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었고,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실력이 아니었지만
저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점, 오른 125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제 스스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영어 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서 듀오링고 시험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유리 선생님 컨설팅에 잘 따라오시고 목표 점수를 취득하시고 나면 실제적으로 대학원 어플라이 혹은 대학 오플라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영어 사용하시는데도 훨씬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리 선생님 코칭 잘 따라서 목표하는 점수 잘 이루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야, 감동적인데요. 예, 우리 케이님 정말 저에게도 너무나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 주실 것 같아요. 예, 이미 학습도 너무 잘 그동안 해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하시는 것도 너무 잘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듀오링고 시험에 좀 궁금함이 있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 문의 남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진짜 점수 받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K님께서는 이미 목표 점수 달성하셨으니까 유하게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K님?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더 나중에도 유학하면서도 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혹시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얘기 전해주시고요. 그러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K님 그리고 모든 분들 응원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